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김건우입니다. 자, 우리 시장 이번 주 들어서 드디어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잡아준과 동시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와중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새로운 순환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과 머스크 트레이딩이 무언가 새롭게 순환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장세 속에서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또 반등세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박스권 장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분기점에 또 도달을 한 만큼 어떻게 또 앞으로의 전략을 꾸려 나가는가가 굉장히 또 중요해진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꾸려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응을 해볼지 오늘 야인시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시작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시장이 살짝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 반등에 비해서 약간은 또 탄력이 살짝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순환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김근우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제 평가하셨는지 오늘 코멘트 한번 주시죠. 우선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이어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지난주에 시장의 이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유지가 됩니다. 특히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특히 뉴욕 증시가 조정기를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증시가 그럼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올라왔죠. 그리고 올라오는데 좋은 재료로 쓰였던 게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 이야기 주셨지만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뭐 소각은 일부 하겠다라고 일단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주주를 위한 건지 최대 주주를 위한 건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증시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아무래도 시총 1등 삼성전자가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방어가 어느 정도 되는 측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업 펀드를 실제로 집행했죠. 밸류펀드 2천억을 집행을 했고 3천억 정도 추가로 집행할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락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언제 바닥이 나올까였는데, 바닥은 저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타겟을 할 것인가, 어떤 섹터를 볼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많이 강조드렸던 게 조선, 방산, 바이오 같은 최근 주도주 영역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더 갈까? 또는 지금 바닥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엔터주라든지 AI, 로봇 이쪽을 타겟해야 되는 건가?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좀 병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트를 좀 나누셔가지고 기존 주도주 영역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애들도 당연히 타겟해야 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금 상태, 증시가 바닥에서 막 올라가려는 상태, 또 단기적으로는 바닥 박스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아무래도 안정적인 포트를 좀 여러 가지 섹터로 구성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준 것 같고, 바닥을 잡아준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새롭게 순환을 할 수 있는 장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무래도 트럼프와 머스크 위주의 트레이딩 장세가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또 트럼프 머스크 관련해서 또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외에 최근에 또 워낙에 뭐 방산이라든지 뭐 혹은 뭐 제약 바이오 중에 뭐 알테오젠 등등 해서 실적 좋은 쪽들은 또 꾸준하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한 재료가 있거나 실적 좋은 쪽들에 대해서는 또 모아가는 매매도 현재는 시장이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종목들을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잘
해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종목들에 대해서도 상담이 좀 필요한 시기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 및 매수가 비중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밑에 배너에 0232-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하고 직접 통화하시면서 상담 가능하시니까 전화로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한미반도체 21,000원에 5% 들고 있는데 계속 내려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와, 저는 근데 이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차트 올려놨는데 이분 평단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쪽 평단 가지고 계신 분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거 안 팔고 거의 지금 10배거가 났는데도 안 파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우리가 노리고 있는 목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격수, 스나이퍼처럼 나는 이 종목을 이 가격에 샀으면 이 정도 되면 팔아야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안 나오죠. 지금 팔아도 4배 수익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의 10배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팔았던 거는 정해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 이렇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을 분석했더니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는 나는 만족하고 판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식 격언 중에 중요하게 많이 여기는 거 있죠. 발끝에서 사가지고 머리끝에서 팔려고 하면은 안 된다. 발목에서 사서 어깨 정도 파는 이런 형태. 또 이것도 어렵다면 무릎에서 어깨 정도. 이렇게 보통 우리가 격언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이런 지점들은 우리가 미리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잘 사셨는데 좋은 종목을 팔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다음에는 또 이런 종목 발굴하실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 나는 이 정도 가격에서 샀으면은 얼마 가면 팔아야겠다를 미리 정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저는 사실 대부분의 한미반도체 투자자들은 다 물려있는 구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윗구간대, 예를 들어 저는 평단이 15만 원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이거 평단 관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드렸을 건데 이 밑에 사셨으면 저는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얘기 드릴 거냐면 지금 반도체, 특히 메모리는요, 이번 4분기 업황 되게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내려가는 중이죠. 근데 유일하게 판가가 안 빠지고 올라가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HBM이에요. 그 말인 즉슨 HBM은 결국에는 올해 내내 성장하고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랑 당연히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HBM 25년도 완판이죠. 결국 지금 다음 단계 26년 생각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다 보니까 HBM은 지금 사실 좋은데 주가 퍼포먼스가 먼저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저는 다시 한번 상승기가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평단이 낮은 분들한테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얘가 빠지는 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도달할 겁니다. 제가 한미반도체 항상 이 위에서 15만 원을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 지금 되게 비싼 종목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한미반도체만 이렇게 드렸나요? 아니요. 이수페타시스 비슷한 의견 드렸고요. PSK홀딩스, 리노공업 다 똑같은 얘기 드렸어요. 제가 7월에, 6월에 조심하셔야 된다 반도체. 다만 얘가 이제 8만 원 왔어요. 지금도 엄청 비싼가요? 아니요. 지금 그 정도 레벨 아닙니다. 네. 이 8만 원 정도 되는 구간, 7만 원에서 제 뷰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는 바텀 잡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HBM이 성장하는 거는 지금 의심할 게 없습니다. 이번 달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올 건데 저는 무난할 걸로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HBM 그리고 HBM이라고 한다는 건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TSMC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이어지는 이 밸류체인의 구조에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한미반도체를 2만 원에 샀다. 그러면 어차피 기다리신 김에 좀 더 기다려보자로 저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를 지금 보면은 한 2023년 초에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가져오셨는데 이 정도 시간 더 보자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기간 투자했을 때 이 고가 영역도 저는 다시 트라이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실적도 올라와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아예 기간 투자로 가자로 저는 의견 드려볼게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전문가님 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그냥 팔고 싶어요. 왜냐면 올라갔던 거 봤다가 내려온 거 보니까 속상해요. 그러면 그냥 파셔도 돼요. 왜요? 지금도 수익이니까.
그리고 내려왔을 때 다시 잡으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판단하시기에 좀 여유롭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평단 낮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로 드릴 거지만 너무 속상하다 하면은 그냥 수익 실현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튜브의 홍복한님께서 SY 스틸텍 5,580원에 15%, 꽤나 수익 중이세요. 상승률이 생각보다 좋아서 언제 팔아야 될지가 고민이 됩니다. 전문가님께 좋은 겁니다. 라고 이제 또 말씀을 주셨네요. 거의 한 50% 정도의 이제 수익권에 도달을 해 계신데,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 대장으로 상당히 좀 잘 잡으셨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오늘도 방송이 굉장히 많은 날이잖아요. 오늘 아침 그리고 오후 내내 슬슬 잡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게 우크라이나 재건주였거든요. 왜냐라고 하면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저번 주까지 막 수급을 받아주다가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에 눌리는 이유가 주말간에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러시아 본토 타격해도 된다 장거리 미사일로 약간 이런 식의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 건데 사실 모두가 휴전을 원하고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이제 또 미국이 개입을 해주면서 트럼프하고 공화당이 전쟁을 멈춰줄 것이다. 내년에는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고 이미 발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계속해서 전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내년 1월이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그리고 임기가 시작이 되는 1월 말 구간까지 계속해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딱히 들어갈 만한 섹터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 종목군들을 봤을 때 반도체, 칩스법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IRA 폐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결정이 나야 됩니다. IRA 폐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타협을 해서 축소로 갈 것이냐 이 부분 결론 나야 되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테오젠이 최근에 상당히 힘을 써줬는데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였음에도 제약바이오를 다 같이 끌고 가주는 모습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즉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야 좋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야 각 종목별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사실 미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 상승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까지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해서 막 가다가 조정 나오고 나서 어제 또 다시 한번 금요일 날에 다시 한번 또 월요일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또 상승이 나왔었던 쪽이 결국에는 또 머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이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트럼프 혹은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군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 양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여기서 끝이 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반드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중에 지금 덜 간 종목들이 있으면 저가 매수 할 준비 하셔라. 오늘의 눌림은 기회로 활용을 하셔라. 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눌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오늘 오전까지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오전까지는 약간 이 윗꼬리를 그리면서 음봉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추세 깨지면 아무래도 좀 대장 자리를 다른 종목에 넘겨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오후로 넘어가면서 아예 그냥 종가까지 양봉으로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고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대장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 이미 분할 매도는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셨어야 되는 단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발현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재건뿐만이 아니죠.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있고 저번 주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는 머스크 관련된 종목군들 자율주행이나 로봇 혹은 뭐 이제 항공 우주항공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챙길 때 챙기고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대감을 활용하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섹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의 종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SY 스틸텍은 여전히 대장이고 확실하게 힘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더 가져가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미 어느 정도 분할 매도가 되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이미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게 되면 상장 이후에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지.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 물량을 잡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좀 펌핑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구간으로부터 분할 매도 조금씩 챙겨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 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SY 스틸텍뿐만 아니라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지금 물량이 다 살아있고 힘이 좀 강하게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 타고 가면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는 가능하다라는 점. 하락보다는 상승에 훨씬 더 무게를 둘 수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현재 신상장주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다른 종목으로 차분하게 분할 매도 진행을 해보시면서 뭐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같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ST팜 10만 6천 원에 1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바이오는 끝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ST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원료 의약품이죠. CDMO는 이제 의약품 원료하는 CDMO인데 죄송합니다. 올리고핵산입니다. 그래서 올리고핵산 같은 경우는 빅파마에서 제일 많은 의약품 원료예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근데 국내에서 ST팜이 올리고핵산에서는 1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CDMO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출발할 때 같이 잘 올라왔죠. 근데 지금 바이오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지점 뭐냐면 바이오 조정이 왜 나오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이오 조정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볼게요. 이 9월 들어서 10월 들어서 이때부터 조정세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박스 그리고 있다가 한 레벨을 낮아져 버렸어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냐면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은 트럼프의 지금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에 지명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고 글로벌 빅파마들 또 백신 관련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테크들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백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든지 바이오 입장에서는 딱히 긍정적인 발언들이 아니고 부정적인 이야기 위주로 했던 사람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좀 전 단기 이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바이오주들은 다 출발을 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올해 내내 보여줬습니다. 저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 때라고 판단을 하고 없는 분들은 더 사야 되는 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중에서 ST팜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실제로 지금 CDMO이기 때문에 수주 물량 봐야 되는데 수주 물량 주기적으로 올라오죠. 최초로 나왔던 게 약 500억대 정도로 유럽 빅파마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쪽에서 올리고핵산 공급 예정이고 또 하나 중요한 재료가 남아있는 게 생물보안법입니다. 생물보안법은 지금 초당적 법안이에요. 양당이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뭐가 있냐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는 중국의 CDMO 기업인데 자회사 중에 우시앱텍이 있습니다. 우시앱텍은 글로벌 올리고핵산 1등 기업이에요. 생산을. 근데 그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규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생물보안법 통과가 되면. 그럼 그랬을 때 어디가 차지할 거냐 했을 때 아시아 시장은 ST팜이 상당히 좋은 캐파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올리고동 제2공장 짓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추가되면은 CDMO로서 상당히 좋은 입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사야 될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점대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되냐면 이 8만 원 초반 구간 있죠. 이쪽 레벨 오면 한 번 더 살 생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만큼 더 사셔가지고 평단을 밑으로 쭉 내리시고 이제 한번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일부 비중은 한번 챙겨놓는 전략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이 고점 트라이 갈 때 다시 박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홀딩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거를 좀 염두해서 다시 올라갈 때에는 좀 일부는 수익 실현 해두자로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기 보면 코로나 때를 우리가 예시 많이 들잖아요. 이때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큰 상승 나왔어요. 조정이 세게 나옵니다. 이거 바이오 끝났나요? 또 올라가죠. 또 끝났나요? 또 올라갑니다.
이런 형태가 바이오 사이클의 특징이에요. 변동성 자체가 커요, 섹터가. 그래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우리가 좀 견디면서 가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팁 아닌 팁인데 바이오주들의 특징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8만 원 초반에 산 만큼 더 사시고 정고 부근 있죠? 10만 원 위에서는 일부 비중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가져가자.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의 땅하늘님께서 이노아이어리스 19,328원에 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또 말씀을 주셨네요. 가격을 보니까 아마 고점에서 1차로 진입을 하셨다가 최근에 좀 추가 매수가 진행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뭐 일전에 이제 뭐 고가에서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이번이 반등이 이제 또 약간의 탈출 기회일 수가 있고요.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타이밍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노아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통신 시험 장비 그리고 또 스몰셀을 또 매출이 주로 발생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작년까지는 스몰셀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뭐 미국이 계속해서 통신 인프라를 또 확충을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올해 발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크게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2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어요. 적자가 나왔는데 3분기, 4분기부터 지금 회복 기조로 들어서고 있거든요. 특히나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스몰셀 매출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정상으로 또 돌아가면서 흑자가 큰 폭으로 좀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노아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또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 게 전장용 장비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모기업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LIG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노아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고 전장용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캐파를 지금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반등을 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5G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에 어느 정도 또 엮이면서 상승이 한 차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노아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어찌됐든 최근 트럼프 트레이딩에 약간은 엮여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새로운 신사업까지 해서 지금 주가 수준으로는 충분히 반등을 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8,000원인데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노아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저라면 이노아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만 원 구간을 강하게 못 들어준다라고 하면 정리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약 한 16,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매물 구간이 있는 건 2만 원 구간입니다. 근데 2만 원 구간부터 이제 쭉 길게 늘려서 보게 되면 일전에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2만 원, 이노아이어리스 기준으로 해서 2만 원 구간부터 쭉 상승이 나왔고 이때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발현이 됐기 때문에 매물대가 상당히 좀 쌓여있는 구간부터가 2만 원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저가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실적 반등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은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관심도도 그렇게 크게 들어와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만 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할 확률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만 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겠죠. 2만 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2차적으로 약한 2만 2천 원에서 2만 3천 원 구간까지는 노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2만 원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왔는데 2만 원 구간은 강하게 못 들어준다라고 하면 굳이 이 종목은 들고 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트럼프와 머스크 쪽에 조금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노아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라든지 혹은 지금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관심도가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어찌됐든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무언가 실질적인 어떠한 눈에 보이는 실적보다는 확실한 성장성 혹은 무언가 트럼프와의 머스크의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쪽을 터치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조금 더 좋은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2만 원, 2차 목표가 2만 2천 원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은 기대가 되지만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워낙에 두터워 보이기 때문에 매물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리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로보티즈 28,500원 10% 추매는 언제 해야 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제 뷰를 좀 설명드리면요. 저는 이런 스몰캡 로봇주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선호하지 않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너무 테마주로 움직여요. 이게 성장에 관련된 모멘텀, 가시적인 성과를 토대로 우리가 이런 로봇을 개발했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로보티즈도 이번에 연구 개발 들어간다는 이슈예요. MIT랑 같이 손잡고. 근데 이게 정부 과제죠. 돈 정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래를 위한 로봇 개발은 투입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럼 우리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는 다른 문제가 돼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살려면 지금 사셔야 돼요. 추가매수 질문하셨잖아요. 이거 거래 지금 나왔기 때문에 거래 터지자마자 기술적으로 지금 사서 평단 낮추고 올라오면 팔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여기까지 올라올까가 일단 물음표가 사실 좀 와요. 왜냐면 지금 로봇주들은 서열이 보통 정해져 있죠. 삼성자본 들어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쪽이 있고 두산이 세게 키우려고 하는 두산 로보틱스 쪽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몰캡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 작은 종목들은 저는 사실 기대하는 바가 그다지 크지도 않고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도 안 좋죠, 로봇주들이.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비중 추가를 더 할 만큼 지금 10%인데 평단 내리려면 최소한 10%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20%를 들고 가야 되는데 큰 자산이 들어가는 건데 글쎄요, 저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테마주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얘네가 한번 튀면은 시세가 이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한 7, 80%가 움직여요. 그럼 그 정도가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한 70% 튀면 본절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종목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 추가를 하셔서 헤비하게 만들면 뭐가 있냐면 이 종목에 대해 심리가 관여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테마주다 보니까 심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약해져요. 변동성이 많이 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굵직굵직하게 가져가기가 상당히 리스크가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로봇주를 좋아하고 로봇에 대해서 앞으로 비전을 느끼고 계시다라면 아예 대기업 자본 들어가 있는 로봇주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이런 작은 종목들은 그렇게 길게 끌고 가기에는 맞지 않다. 사이사이 트레이딩 통해서 수급 들어왔네? 먹고 나가야지 정도는 괜찮은 종목이지만 이렇게 큰 비중으로 길게 끌고 와야 되는 포지션은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얘가 변동성이 좋은 애고 섹터 자체가 테마색이 짙은 애들이어가지고 한번 튀면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기간이 뭐 당장에 한 달 안에 무조건 시세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제가 어렵고요. 요 정도 나옵니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이랬을 때 그냥 있는 것 정도만 본절 위에서 뭐 적절히 수익 실현하는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중 10% 로보티즈 들어간 거는 그냥 묵혀두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좋은 섹터 타겟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수 자체가 2,400대 레벨로 내려와 있잖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은 더 많이 내려와 있죠. 이랬을 때 실제로 좋은 종목들이 싸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쪽 살 돈도 지금 부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테마주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비중 실게 되면은 포모 와요, 포모. 뭐냐면 로보티즈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사신 다음에 계속 기다리셨을 건데 이 동안에 다른 좋은 종목들 예를 들어 제가 실적 베이스로 말했던 조선주 날아가는 거 보세요. 아깝지 않으세요? 그럼 이런 기회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더 들어가서 더 다른 또 많은 기회 손실을 만드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의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 타겟팅한 거 싸진 종목들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해야 될 정도의 종목은 아닙니다. 재무가 그 정도로 안 좋진 않아요. 망한 기업은 아니고 테마색이 짙다 보니까 막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있는 비중 정도만 정리하자 정도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알빈정님께서 LG생활건강 34만 9,538원에 22%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또 말씀을 주셨네요. 아마 최근에 LG생활건강이 바닥을 좀 잡아주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제가 뭐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강조를 드리는 게
현재 시장에서 바닥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바닥 잡는다와 그다음에 올라가는 건 별개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가 보여질 때 매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올해 상반기에 화장품 쪽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크게 올라왔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중국 쪽으로 매출향이 좀 많이 편향되어 있었죠. 그런데 중국 쪽에 또 쇼크가 나타나면서 결론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이 매출처를 다변화하려는 노력들을 했고 그 노력들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 북미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동남아 등등 해서 여러 국가들의 K-뷰티의 위력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실적 반등 혹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반기에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화장품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었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살짝의 또 의문감으로 바뀔 수 있는 시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상당히 또 이제 상승의 돌풍을 이끌었었던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은 실적 발표를 하기는 했죠. 그런데 시장 예상 컨센 대비해서는 떨어지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 실적 상당히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1분기,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500억 넘게 나왔는데 이번 3분기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1,000억, 4분기 예상 영업이익 690억. 그리고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또 1분기에는 이전에 나왔었던 수준으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LG생활건강이 다른 이 화장품 기업들 대비해서는 화장품 사업 쪽을 조금 더 선방을 해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이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언가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좀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상반기에 화장품 기업들 좋을 때 좋은 수급 들어가 주면서 반등을 어느 정도 해줬죠. 그러면서 50만 원 구간 근처까지 가줬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기대감이 발현되지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조정이 나오고 바닥을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당분간 화장품 기업들은 무언가 기대감을 가져갈 만한 요소가 없죠. 그러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실적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기업인 건데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움직일 만한 요소가 딱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력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현재 시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기업이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분간은 아마 이 박스권을 뚫어주기가 저는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3만 원 구간부터 37만 원 구간 해서 지금 단기 고점 매물 구간이 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저는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적으신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안 좋았었던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내려온 위치가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드렸듯이 바닥 잡는 것과 상승은 다른 이야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35만 원 구간부터 무언가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매물 구간 못 들어준다? 그러면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눈에 띄는 실적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좀 힘이 약하네? 라고 하면은 굳이 들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비중도 꽤나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력도가 저는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리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1차 목표가는 35만 원, 2차 목표가는 37만 원 안내 드리면서 이 목표가에 맞추어서 정리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MC넥스 48,000원에 10%입니다. 오늘 급등했는데 추매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일단 MC넥스 카메라 모듈 하는 데죠. 그래서 블랙박스 카메라라든지 일반적인 카메라 들어가는 곳에 전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첨단 쪽은 안 들어가고요. 일반 제품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띄워주세요.
지금 평단이 여기에요. 48,000원. 여기 구간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오랫동안 고생하신 건데 이거 밑에서 지금 얘가 반등 나오고 있어요. 이거 반등 나오는 게 대표이사 자사주 취득 얘기 나와서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샀다고 볼게요. 추가로 사면은 한 요쯤 평단이 잡히겠죠?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오기 힘들어요. 제가 너무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왜 오기 힘드냐면 지금 이전에 샀던 가격이 여기는 완전 유동성 장세예요. 2021년 이때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모든 돈이 주식시장에 막 몰려있는 정도로 막 불타오를 때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MC넥스는 그렇게 비전이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엄청난 성장 섹터여가지고 멀티플을 높게 책정받아야 되는 그런 섹터도 아니에요. 단순히 돈의 힘으로 수급의 힘으로 올라갔던 기업인 겁니다. 그 당시 실적 좋았냐고요? 실적도 안 좋았어요.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꾸 이런 데 더 사고 싶어져요. 사람 마음이. 이제 출발하나 보다 막 이래요. 특히 차트 분석으로만 보면은 가만히 쉬고 있다가 이제 꺾어서 올라가는 뭐 이런 패턴인가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다른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가격을 쭉 늘려서 한번 볼게요. 어디 가격까지 있나. 자, 이때 보면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에요. 지금 20만 원이에요. 이거 차트 여기서 돌려 세운다고 100만 원까지 갈까요? 못 가요. 왜요? 이 NC소프트라는 기업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IP, 리니지라는 IP를 통해서만 매출이 발생했고 그게 성장했던 끝이 100만 원이었고요. 이 IP는 다 닳아버렸어요. 그만큼 소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MC넥스는요. 유동성이라는 이런 엔진을 통해서 어거지로 끌어올렸는데 그 가격대에 들어가 버리셨기 때문에 이건 밑에서 평단 잡는다고 해도 여기서 막 제가 예를 들어 위에서 한 10만 원 사고 여기서 한 5만 원 정도 됐었죠. 우리 평단이 한 48,000원인데 이 밑에서 한 100만 원 산다. 이러면 잡힐 수 있어요, 평단이. 근데 그럴 만한 기업이냐가 중요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사실 제가 이 가격에 손절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기술 반등 뭐 이런 거 통해서 한 3만 원 위까지 저는 3만 원 정도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러기에는 테마가 좀 붙어야 되는데 제가 미래의 테마를 예측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한 기대를 통해서 투자하게 되면 안 좋은 습관이 반복되기 때문에 손실이 더 많이 찍히는 결과를 만들지 마시고 지금 비중에서 추가하는 거는 저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손실은 좀 인정을 하시되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하자로 보시는 게 옳겠고 그리고 올라오는 시점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소외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기간을 보고 얘가 한 3만 원 위로 올라오면 정리해야지로 두시고 나머지 비중은요 이런 데에 쓰지 마시고 좋은 기업들 제가 많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로보티즈 얘기할 때 좋은 애들이 좋은 가격에 와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에 비중을 쓴다는 건 자동 기회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지 마시고 얘는 보내주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내준다는 게 손절을 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올라오면 비중 정리하되 그동안 우리가 얘로 손실 찍혔던 거 다른 걸로 만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걸로 만회하는 건 좋은 종목을 보자. MC넥스 말고 좋은 종목들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쪽 타겟팅을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손실 찍힌 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렸던 조언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저희가 리뷰할 종목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빨리 히든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카드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를 할 종목은 제일일렉트릭입니다. 10월 15일 날에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죠.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안내드렸던 단가 대비해서 약 2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트럼프 임기가 내년 1월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전력 인프라 확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마 시장에서 또 꾸준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전력 인프라 쪽은 결국에는 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선별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최대 에너지 기업인 이튼과 또 이제 협력을 맺고서 수주를 또 따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 무언가 좀 바닥을 잡아주면서 같은 구간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본격적으로 좀 추세를 꾸려 올려준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앞선 구간의 매물대도 그렇게 두텁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려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2차 목표가를 14,000원 구간으로 충분히 늘려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홀딩하면서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수익 극대화를 노려보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히든 카드 종목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고 오늘 방송 내내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반드시 다시 한번 다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찌됐든 바이든이 주말간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본토 타격을 러시아에 너네 해도 된다. 장거리 미사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쉬어가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바이든 임기가 지금 약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트럼프 임기가 바로 시작이 될 텐데 트럼프가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전쟁 멈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또 이제 평화 특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계속해서 설립을 해 나가고 있고 전쟁을 당장 멈추겠다라고 또 이미 발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쉬어갈 때가 오히려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눌림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내년에는 이 전쟁을 멈춰야 된다라고 이미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이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빨리 좀 멈춰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전쟁 지속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좀 협상을 해놔야 되는데 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리한 위치를 좀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내년에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는 데에는 크게 이견은 없는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보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 현대에버다임, 히림, 데모, 전진건설 로봇, SY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오늘은 히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Y 스틸텍 굉장히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전진건설 로봇과 SY 스틸텍 이러한 종목군들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갖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까지 못 샀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제대로 재미를 못 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힘이 들어와 있는데 눌리는 종목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히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건설 사업 관리 분야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또 사우디 법인을 신설을 하면서 일단은 실적 캐파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히림이 제가 봤을 때 재건주 중에는 또 가장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수급이 전혀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물량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오늘 그리고 어제 눌림을 봤을 때 저는 물량이 전혀 빠져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감돌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히림이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급등 수익을 챙기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 히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6,800원, 손절가는 4,900원 안내드리면서 히림뿐만 아니라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지금 어느 정도 눌린 종목이 있다면 충분히 또 같이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순서네요. 오늘 제가 도달 종목이 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리뷰 드릴 종목은 삼성생명이에요.
사실 시장이 제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좀 해칭성 종목이라고 할까요? 좀 안전하게 우리 포트를 깔아둘 수 있는 애들을 야인시대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장이 이번 주에 좀 좋아지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일단 신고가 영역 도달했고요.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긴 합니다만은 재료도 그대로 남아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대주주로서 아무래도 부각받는 측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삼성생명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올라가도 PBR 0.5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엄청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끌고 가시는 영역으로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목표가는 12만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조선주입니다. 제가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좋죠. 이제 신고가 좀 넘어갔어요. 저는 시세의 출발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저항 영역이 있는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시세 출발이라고 좀 보는데 조선주는요.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4월 이쯤부터 해서 그냥 사놓고 연말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4월에 샀다라면 지금까지도 저는 꾸준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중간에 트레이딩도 여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저는 다음 목표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세 나온 게 한 12,000원 정도인데 다음 목표가는 14,000원 말씀을 드려볼게요. 1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줍니다. 요즘 화장품이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유일하게 좀 선방하고 있는 게 VT죠. 근데 저는 섹터 단위로 들어오는 수급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한국 콜마 실적부터 해서 지금 실리콘도 깨지고 VT도 사실은 목표가는 찍었지만 좀 내려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안 보시는 게 낫다. 봐야 될 게 많은데 굳이 화장품 여기서 더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수익 실현으로 얘는 끝내겠습니다. 추가 목표가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히든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우선 제가 바이오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제 목소리 들으면 바이오가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봐야 된다라고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온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오늘은 좀 출발하는 친구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이런 지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들 예시 종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HLB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참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과 또 어려움과 함께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다시 또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측면으로 시세가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HLB가 지난 이제 9월에 다시 재신청을 했죠. FDA 재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때 여러 가지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클래스 1이랑 2로 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소화 절차로 가게 되면 클래스 1이고 좀 길게 되면 클래스 2인데 클래스 1이면 재신청했을 때 2개월 뒤면 결과 나오거든요. 근데 클래스 2가 나왔고 6개월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3월 말, 3월 20일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해서 재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 BIMO라고 해서 실사 그리고 CMC가 남아 있는데 BIMO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죠. 그래서 어제자로 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BIMO에서 결과값이 통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완할 게 없다. 이제 CMC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구분응선 넘은 상태고 CMC가 넘어가면은 FDA 바로 통과가 진행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간암 치료제 모멘텀이 HLB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요. 실제 중국에서도 상당히 좋고 여기에 더불어서 데이터가 좋다 보니까 적응증도 늘리고 있죠. 간암을 포함해서 지금 대장암 폐암도 병용요법 이 HLB의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함렐리 중업의 병용요법이 대장암 폐암 이상도 진행 중인데 여기 데이터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추가로 함렐리 중업 말고 화학요법이랑 병용 투여했을 때도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게 지금 난소암이에요. 그래서 적응증이 되게 많아지고 있죠. 이 말인즉슨 HLB의 퍼포먼스가 앞으로도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언제 출발할까, 언제 다시 출발할까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어제 좀 신호탄이 나왔고 조정세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좀 조정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일단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자, 1차 목표가는 8만 원. 자, 손절가는 6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카드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죠.
먼저 김근우 전문가님 내일 또 공방 예정되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내일은 이제 토마토 유튜브 말고 제 개인 유튜브입니다. 김근우의 근본 투자라는 채널에서 저는 지금 이제 찬스 주는 종목들 그리고 바닥에서 또 새롭게 올라오는 애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포트를 좀 나눠서 골고루 배치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구분하는 시간을 가져가 볼까 합니다. 딱 지금 타이밍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싶고요. 내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뿐만 아닙니다. 저도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폭풍 속 새로운 주도주 선별하기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보통 이제 공방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요즘 미증시를 보면 미증시는 오히려 좀 크게 살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우리 증시를 봤을 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으면서 오히려 좀 살 게 많아지는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게 저평가 구간에 있고 슬슬 바닥을 잡으면서 살 게 많아지고 있는 구간이 오히려 지금은 국장이 더 매력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만큼 이 주도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잡아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내일 김근우 전문가님의 또 개인 채널에서 개인 또 공개 방송 그리고 또 금요일 날에는 공식 저희 이토마토 유튜브에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이번 주에는 반가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또 뭐 코스닥을 보면 참 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도지코인 그 코인 중에 도지코인이라고 아시죠? 그 이제 개 그려져 있는 머스크 그쵸? 관련해. 네, 머스크 관련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코인이 있는데 이게 도지코인 하나에 코스닥 거래 대금이 밀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뭐 떨어질 건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증시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안 좋았었던 만큼 요거를 또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떨어지면 가면 떨어졌고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온 거고 또 이 구간에서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면 수익은 충분히 만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현재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전략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는 또 저희 둘 다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도 많은 전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